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저는 닥신TV 구독자 20만 가까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이지만 제 직업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의사이기도 합니다. 의료계에 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저한테도 이 이슈에 대해서 다뤄달라고 많은 분들이 요청이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은 제가 이 이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SNS라는 플랫폼 상에서 구독자가 20만 꽤 많은 편에 속하긴 하고, 의사 중에서 그렇긴 하지만 제가 의사라는 집단 내에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대표성이 있는 인물은 전혀 아니거든요. 따라서 저는 의사라는 집단 내의 구성원으로서 행동을 충실히 하자라는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7일날 여의도에서 집회가 있었고, 그 집회에 당연히 참석했고요. 며칠 전에 이제 14일날도 집회가 있었고, 당연히 그 구성원으로서 참석하고 왔습니다. 26, 27, 28일도 집회가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부가 진행한다면 그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참석합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 이슈가 어떤 정치적인 문제였다면 저는 집회에 참석하지도 않았을 거고, 이 영상을 만들 생각도 없습니다. 이번 정책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그 본질적인 내용을 뻔히 알고 있는 그래도 의료인으로서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의사의 수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깊게 따지고 들어가면 생각할 거리가 좀 있겠지만 의사의 N수 자체는 사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본인 집에서 15분 거리 이내에 1차 진료에 필요한 전문의 선생님들, 개원한 병원들이 속된 말로 발에 치이듯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대학병원급 진료를 받고 싶다면 초 메이저 빅 몇 개 병원을 제외하면 대학병원 진료도 사실 당일날 예약 없이 웬만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도시가 아닌 지방 군 단위로 가면 상황이 어떨까요? 군의 중심에는 읍이 있는데, 읍에는 여러 개의 의원들이 있고요. 중앙보건소도 있습니다. 자, 읍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면 단위가 되는데, 이 면에도 좀 큰 데는 의원이 있고요. 의원이 없더라도 보건지소가 있고, 그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 의사 선생님들이 37개월간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사가 면 단위까지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리적으로 아주 가깝고요. 시간적으로는 대기 시간이 아예 없습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우연히 대기가 있어서 5분 이상 걸리면 막 화를 냅니다. 빨리 해달라고. 5분을 기다리지 못해요. 보통 의사가 환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처방전 시스템인 경우는 65세 이하는 500원이고요. 여러분 껌값이 얼마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65세 이상은 아예 처방전이 무료입니다. 자, 거리적으로 가깝고 시간적으로는 의사가 기다리고 있고, 가격적으로 500원이거나 무료이고 너무 싸서 문제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의사의 접근성이 이렇게 좋은 나라는 없습니다. 뭔가 의사의 접근성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고요. 이건 사실 사실입니다. 자,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방, 지역사회에 가면 내외산소,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외상외과라든지 흉부외과, 사람이 죽고 사는 거랑 관련된 이런 걸 이제 바이탈과라고 하는데, 지방, 지역사회에는 이런 바이탈과 전문의 숫자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좀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온 정부의 정책이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이 지역사회에서 바이탈과 의사를 양성하고 의무 복무 기간을 둠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데, 듣고 보면 그럴듯하고 이 정책을 반대하는 의사가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면 이런 정책이 결코 성공하지 않을 게 눈에 뻔히 보입니다. 자,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그 상황이 해결이 되겠지요. 의료의 실제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의사 입장에서 보면 왜 지역사회에 내외산소 바이탈과 전문의 숫자가 왜 부족한지에 대한, 정말 부족하다는 그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고 있는 의사로서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런 정책이 사실 본질적인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게 훤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은 안타깝지만 100% 실패할 겁니다. 제가 실패하길 바라는 게 아니고요. 저는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아닌 건 아닌 겁니다. 100% 실패할 겁니다. 자, 일단 바이탈과 전문의 숫자가 지방에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지방에 바이탈과 전문의 숫자를 더 공급하고 강제 복무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는데요. 바이탈과 전문의 숫자가 부족하면 지금도 지방 거점 의대, 지방 사립대 혹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도 이런 바이탈과 수련 TO는 이미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원을 하지 않는 그 원인이 무언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찰이 전혀 없이 그냥
지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부족한가 보다. 그럼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공급을 하자라는 거는 완전히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발상인데, 실제로 의사들이 이런 과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수가가 낮고 낮은 수가로 인해서 병원에서 더 이상 이런 의사를 고용하려고 하지 않고, 고용하지 않으니까 갈 자리가 없으니까 대학병원에서 훌륭한 트레이닝을 받은 바이탈과 선생님들이 본인의 전공 과목을 포기하고 다른 과목으로 이탈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해를 하셨다면 이런 일부 바이탈과는 전문의 숫자가 부족한 게 아니고 이미 배출되어 있는 나와 있는 사람들조차도 갈 자리가 없어서 다른 과로 이탈을 하는 마당에, 그 마당에 거기다가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더 공급을 하겠다? 아예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처사입니다. 이런 시스템이라면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1000명, 10,000명을 늘려도 부족한 바이탈과에는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양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뭐 어떻게 몇 명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질적으로 엄청난 저하가 있을 건 뭐 상식적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바이탈과 선생님들조차도 전공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과로 이탈을 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이런 정책은 이분들의 사명감을 그냥 확인사살하는 그런 정책인 느낌입니다. 의료수가, 지방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없이 이런 정책을 계속 시행한다면 그나마 나와 있는 바이탈과 선생님들이 계속 이탈을 할 것이며, 지금 현재 대학병원에서 수련하고 있는 이런 바이탈과 선생님들이 중도 이탈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나마 꿈을 갖고 있는 의대생들도 꿈을 접고 다른 쪽으로 돌릴 겁니다. 공공의대 설립해서 강제로 좀 더 뽑아내려고 하다가 훨씬 더 많은 이탈자를 유발하는 거겠죠. 그거는 그렇고, 어쨌든 그래도 공공의대 설립해서 이런 바이탈과 전문의 숫자를 좀 더 뽑아내면,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강제로 좀 몇 년 근무하게 하면 그래도 없는 것보다 좀 낫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의사를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바이탈과 전문의 선생님을 한 명 만들어내려면 규모 있는 수준의 병원이 있어야 되고,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보조하는 인력이 있어야 되며, 그 전공의 선생님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교수진, 스텝이 있어야 됩니다.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환자가 있어야 됩니다. 케이스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의대 대책은 도대체 어디서 수련을 한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갖추고선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공공의대만 설립하면 전문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대책을 내는 사람은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니까 이런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대한민국에서 노벨상을 받게 하려면 그냥 공공공대를 설립해서 공대생을 더 많이 배출하면 노벨상 받는 사람이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랑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모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제도적으로 강제해서 전문의를 뽑아내고 그 지역사회에 근무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훌륭한 의사 한 명이 태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이런 곳에서 탄생한 선생님께 수술을 받고 싶으신가요? 좋은 정책을 통해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망가지는 거는 한순간이고 강을 건너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저는 공중보건의사로 지방보건소에서도 한 37개월 정도 근무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대략 이런 시스템을 좀 그래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공공 시스템에 의한 바이탈과 전문의가 그 지방에서 강제로 5년 복무해야 된다면 아마도 대략적으로 그냥 5년 동안 시간을 때우는 목적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사실은 매우 높고요. 그 지역사회에서 이제 트라우마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략 예상되는데 그냥 구급차에서부터 그 병원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초응급 상황이라면 큰 대학병원이 있는 권역의료센터로 바로 쏜다거나 할 것이지 그 이송하는 사람 자체가 가지 않습니다. 그 공공의료병원에서 아마 오지 말고 딴 데 가라고 아마 막아낼 겁니다. 사실은 환자를 살리려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기도 하겠죠. 1분 1초를 달리는 응급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멀더라도 한 번에 그냥 큰 권역 의료센터로 바로 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겁니다. 어찌 보면 의료에 있어서 중요한 일부 과의 영역들은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고, 그렇게 넓지 않는 대한민국 땅에서는 어느 정도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그래도 지방의 취약한 지역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는 응급 이송 시스템, 예를 들면 닥터 헬기 같은 이런 시스템에 조금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게 사실은 오히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좀 본질적인 좀 왜곡이 있는데,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소기에서 중요한 바이탈과는 수가가 낮기 때문에 이제 소득이 적고요. 항상 응급 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평생 응급으로 당직을 서면서 일을 해야 되고, 환자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면 환자가 사망했고 그래서 뭐 의료 소송이 발생했고 그 의사가 구속이 기로에 서는 뭐 그런 사건들 뉴스를 보시면 항상 그 의사들은 소위 얘기해서 이런 바이탈과 의사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자, 결국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바이탈과 선생님들의 이런 처우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의 본질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환자 곁을 떠나지 못하는 건 의사고요.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도 환자 곁을 지킨 건 의사지 사진만 찍고 갔던 건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